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복지 정책의 상황이 1900년대 말, 2000년대, 2010년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 특히 이제 2010년 이후와 더불어서 올해 16년, 2017년, 8년 이렇게 하면서 전통적인 그러한 복지국가, 특히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자체가 과거에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그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인간의 존엄함, 동물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해야 된다. 복지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 환경과의 조화. 이건 인접의 복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생태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환경과의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사회 통합인 것이죠.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것은 전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하나의 방향으로 목표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책의 목표인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지금 이제 경제 성장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위기의 상황이 지금 현재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의 초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 하나, 그 다음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오면서 전 세계에 발생되어졌던 그러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2016년, 7년, 8년을 거쳐오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복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치적인 안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치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소득의 어떤 재분배. 개인의 자립과 성장. 이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사회복지 정책의 입안자나 수혜자는 가장 중요한 디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70년대에 석유 파동의 상황에 있어서는 인플레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좀 당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2008년 그리고 IMF 때에는 이제 환투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6%, 7%, 뭐 8%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환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다운됐다가 다시 회복되고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경제 성장 자체가 2%, 3%로 5, 6, 7% 흘러내려오면서 7%에서 지금 현재 3%, 2%, 1%로 계속 다운되고 있는 겁니다. 선진 같은 경우는 2%, 3%, 제로 성장에 가까운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디플레, 물가 자체가 상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가 상승 안 되면 좋잖아요. 저 뒤에 있는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물가 상승이 안 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플레가 되게 되면 그 굉장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2016년, 17년, 18년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전 세계적 문제는 뭐냐? 디플레인 거예요. 물가가 상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 안 되는 것과 복지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복지 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되었을 때는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을 하느냐? 소비를 못 하는 겁니다.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소득이 안 따라주고, 소득이 안 되면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기업이 무너져요. 은행이 무너져요. 은행이 무너지면 어찌 됩니까?
가족이 무너집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어찌 됩니까? 가족이 해체되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복지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전체가 위태롭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국가적인 어떤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플레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플레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경제 공황의 초기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인 과거의 현상 자체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플레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지금 현재 그런 우리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접해 있는 겁니다. 금리에는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부터 리카드부터 가장 고전 경제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자라는 것은 미래에 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분이다. 라고 하는 게 이자단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소비를 하지 않고 꾹 참고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 이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넣어놓는 것은 그것을 팔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돈을 빼서 그것을 집에서 가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어떻게 등장되어 있는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이자율이 플러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시대에 지금 접어야 돼요.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시대에 지금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제국가들이 마이너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나 일반적인 그 관련되어 있는 인주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경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너가 소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지금 마이너스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잘못하게 되면 계속 성장이 되지 못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 되어진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시켜야 되는데 경제성이 안 되면은 저소득, 저소비, 저투자, 저생산, 그래서 경제 상황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죠. 국가 자체 존립 위태롭다는 이야기예요.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어찌 됩니까? 인플레를 시키려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시켜서. 돈을 무한대로, 그래서 헬리콥터 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무한대로 지금 쏟아낸다는 이야기죠. 찍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그럼 어찌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디플레이 되어 있는데 디플레 문제가 해결되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독일이 저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독일에 있어서 빵 하나에 완전히 10억 마르크. 10만 원이 아니고 빵 하나 만 원이 아니라 10억. 서울 아파트 한 채인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인 10억 마르크를 주어야 빵 하나를 산다는 이야기지. 계란 한 개 산다는 이야기예요. 상상이 안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그 시대에 비슷한 상황에 진입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조짐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복지의 어떤 실전적인 차원이 아니라 복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복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 들어오는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는 쳐다보고 관찰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15년인가 2016년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약 386조인가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3분의 1이 지금 복지 예산입니다. 경제 성장이 다운되면 어찌 됩니까? 복지 예산이 고정되어 있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비 자체를 지출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구의 그리스 같은 저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가에서 돈 내라. 국가에서 연금 줘라.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국민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지출 안 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 같은 또 다른 경제 문제와 사회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복지 정책을 지금 현재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 깊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적 지향의 논쟁을 야기시키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에도 영향을 끼친다.